2021년 제주도에서 빌라와 오피스텔 240여 채를 소유한 임대업자 정모 씨가 숨졌습니다. 그 후에 세입자들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길이 없었는데요. 경찰이 임대업자 정모 씨 뒤에 숨은 실제 집주인으로 추정되는 세력을 입건했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김성수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서울 강서 양천 일대에 빌라 수백 채를 가지고 있다가 제주도에서 사망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배우 인물이 드러났거든요. 어떤 사건입니까? 예,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서울 강서와 양천구 일대에 빌라 240여 채를 소유하고 있던 정모 씨가 있었습니다. 네. 40대였는데 이제 작년에 2022년 7월 30일경에 이제 제주도에서 사망을 합니다. 사망을 했고 근데 이 과정에서 좀 확인을 해본 결과 이상한 게 발견이 되는 거예요. 이 남성이 7월 30일에 사망을 했는데 그 전날에도 이 부동산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이 됐고 네. 그리고 사망한 이후에 전자보험 관련해서 이제 전자 서명이 있었던 게 발견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수사기관에서는 이게 240채를 가지고 있는 것도 굉장히 조금 특별한 일이지 않습니까? 일반적이지 않은 일인데 거기에다가 이런 조금 이상한 정황이 발견되다 보니까 사실관계를 파악을 하게 됐고 그 파악 과정에서 이 남성이 실질적으로는 명의 대여자에 불구하고 오히려 이게 실제 이런 행위를 했던 조직이 뒤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뭐 이제 부동산 업장이나 이런 데에 대리인이 이 사람의 위임장을 들고 와서 뭐 매매 계약이라든지 임대 계약 이런 것들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사실이 발견이 돼서 확인을 해본 결과 결국에는 배후 조직이 있었다. 이렇게 지금 확인됐다는 그 발표가 있었던 사실입니다. 네. 이 임대업자가 또 아무 연고도 없었던 제주도에서 갑자기 사망을 하면서 이 또한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뭐 수사 중이긴 하지만 바지 사장으로 밝혀졌고 그렇다면 지금 수사하고 있는 그 인물들, 배후 세력들은 어떤 사람들인 거죠?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사람들이 이 지금 명의 대여자를 대신해서 실질적으로 뭐 부동산 업장에 와서 뭐 매매 계약도 하고 임대차 관련해서 이제 임대인으로서 뭐 계약을 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파악된 바에 따르면 뭐 부동산 컨설팅 업체라고 하는데 네. 이 분양 관련해서 했던 업체인 것으로도 조금 알려져 있어서 그 부분 관련해서도 추가적인 좀 사실관계가 밝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게 맞다고 한다면은 처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일단 그 분양 컨설팅 업체의 그 최고 이제 실질 소유주로 보이는 그 업체의 실질 소유주로 보이는 사람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신청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 사망 이후에 세입자들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거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굉장히 우려스럽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수사 중이지만 관련돼서 밝혀진다면 보증금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예, 이게 문제가 이게 빌라가 240여 채였는데 임대 자체가 요 사망이 7월이었는데 7월 전에 한 두세 달 사이에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보증보험에 가입이 안 되는 세대가 훨씬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40채인데 실질적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한 세대는 뭐 100세대도 안 된다. 이렇다 보니까는 보증보험에 가입이 됐다고 한다면은 조금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보증금을 어느 정도는 좀 찾을 수가 있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뭐 아예 한 푼도 못 받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권리관계를 따져봐야 됩니다. 뭐 조세 채권 같은 게 앞에 있는지 그리고 뭐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지 이게 다세대인지 다가구인지 네. 이런 거에 따라서 권리관계를 따져봐야 되고 경매 넘어가는 과정 동안 또 기다려야 되고 거기서 또 경매가 넘어갔을 때 내 채권을 이렇게 신고를 해야 되고 굉장히 좀 복잡한 이런 기간을 지나가야 돼요. 그렇다 네. 보니까는 이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정부에서도 이제 이런 분들에 대해서 보증보험이 없는 네. 사람들이 더 피해가 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네. 어쨌든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이 지금 정모 씨 같은 경우에는 채무가 초과돼 있을 상태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채무 초과라는 게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에 채무 초과라고 하고 이런 경우에 채권자들은 일부 채권은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지금 이 세입자 같은 경우에도 채권자거든요. 세입자가 이제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을 채권이 있는 사람들인데 결국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는 문제가 되는 것인데 지금 이렇게 뒤에 배후 조직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같은 불법 행위의 공범이라고 하면 네. 불법 행위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컨설팅 업체가 뭐 분양 업체였다든지 아니면 다른 업체였다고 하더라도 보통 이런 범죄를 범하는 조직 같은 경우에는 범죄를 하고 언제 자기가 이제 구속될지 모른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네. 돈을 다 써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벌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이 피해를 보상받지 못할 가능성이 좀 있어서 네. 그 부분 아무래도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는 정확히 알려진 거는 분양 업체, 그러니까 그 컨설팅 업체라고 하는 데가 지금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그 매매를 하는 쪽 있지 않습니까? 이 매매를 하는 쪽에서도 만약에 이런 신규 분양 같은 경우에는 분양 업체랑 이런 건축주랑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알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경우에는 건축주도 공범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건축주가 그래도 조금은 더 이제 재산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사기관에서는 건축주도 공모한 사실이 있는지 공범인지 여부를 좀 파악을 할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건축주가 공범으로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그 부분도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가 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추가적으로 조금 수사 경과도 좀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추후에 어떻게 인정되는지 이러한 좀 추이를 이 세입자분들도 같이 좀 지켜봐야 되는 네.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얘기만 들어도 굉장히 복잡한 상황인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같이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또 저희가 많이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오피스텔 1000여 채 이상을 보유하다가 사망한 빌라왕 사건. 이거는 완전 또 다른 얘기잖아요. 이와 관련해서도 지금 배후 세력을 조사 중이다, 수사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예, 이 빌라왕이 조금 더 많이 이슈가 됐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네. 천여 채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 이 남성은 이제 40대 김모 씨입니다. 김모 씨는 10월에 이제 사망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그렇게 사망을 하고 나서 보증보험이 그래도 꽤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였는데 보증보험 같은 경우에 그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해야 되는데 임차권 등기 명령 관련해서 상속인들을 정리하는 부분이 좀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서 네. 결국에는 보증금을 받는 것이 지연될 수 있다. 이러다 보니까는 문제가 처음에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이고 현재 지금 수사기관에서는 이 배후 조직으로 5명 정도를 좀 의심을 해서 입건을 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 그리고 조금 이게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부분이 이 건물이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정모 씨랑 김모 씨가 같은 건물에 있는 호수를 나눠서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었다고 해요. 네. 그 경우는 아마도 건물의 건축주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알고 공모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아마 그 부분도 입건해서 지금 수사를 뭐 내사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네. 실질적인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다든지 이럴 것으로 보여서 그 부분도 피해자분들도 같이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네, 됩니다. 경찰 쪽에서도 유사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배후 세력 등을 엄정히 수사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관련된 내용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내용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노조 활동을 빙자해서 금품을 받아낸 이 노조 간부들이 있었거든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이 노동조합이라는 게 결국 노조인데 이 노조를 설립을 하면 네. 노동조합법상의 뭐 여러 가지 뭐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마 주장을 하면서 건설 현장들에 다니면서 뭐 노조로서의 뭐 이런 뭐 권리를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거를 받아들여주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이 업장에서 공사 현장에서 뭐 경미하게 법을 위반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촬영을 해서 신고를 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이 건설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공기가 지연되거나 하면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 어쩔 수 없이 좀 돈을 지급을 해서 이런 부분 좀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다 보니까는 그렇게 많은 좀 피해를 입었고 그로 인해서 한 3억 정도 이상을 조금 갈취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혐의를 지금 받고 두 사람이 구속이 된 상태고 그리고 현재 노조 활동이었다고 한다면 네. 이게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서 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었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는 그 부분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노조로 볼 수 있었느냐 이게 좀 법적인 쟁점이 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노조는 또 한노총이나 민노총과는 무관한 조직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노조 간부들 중에서는 일부가 과거에 조폭과 연관이 되어 있었다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이게 실질적으로는 11명 정도가 입건이 돼 있는 상태라고 하고 2명이 구속이 됐는데요. 네. 2명이 이제 한 명이 노조 위원장이고 한 명이 지부장입니다. 그리고 현재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간부들 중에 한 사람이 과거에는 폭력적에 몸담았던 이런 전력이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는 그 부분 관련해서도 수사기관에서는 뭔가 다른 조금 목적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다른 형태의 조직은 아니었는지 이런 부분을 보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노조가 부당하게 금품을 요구했다 그리고 받아낸 거잖아요. 근데 이게 건설업체 쪽에서는 이거를 그냥 돈을 달라고 하니까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이게 건설 현장이라는 게 네. 부동산 사업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게 건물이 오래된 건물이 있으면 누군가 이제 시행을 하는 사람이 이 건물을 부시고 새로 지어야겠다. 그래서 새로 지으면은 주변 시세가 얼마니까 내가 그럼 얼마 이익이 남겠지? 이렇게 생각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게 보통 땅이나 건물을 살 때 돈이 뭐 수십억에서 수백억이 들기 때문에 그 돈을 다 자기 돈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돈을 빌려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네. 빌리면 그때부터는 이자가 발생을 하죠. 그리고 그게 금액이 크니까 이자도 굉장히 크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시간 싸움이에요. 시간 싸움인데
건설에서 늦어지게 되면 어쨌든 뭐 하루에도 뭐 수십만 원,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의 이자가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건설 현장이 이렇게 늦어지면 이 건설 업체 자체도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이 시행하는 데에서도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돈이 이제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뭔가 뭐 어떠한 뭐 위반 사항을 신고를 한다든지 이러면 당연히 관련해서 시간이 늦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좀 돈을 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그 부분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이런 조금 불리한 상황을 이용해서 갈취를 한 것이기 때문에 공동 공갈로 볼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이 해서 공갈을 한 것으로 봐서 공동 공갈로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수사기관이 지금 좀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 이 피해는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된 처벌 수위는 어떻습니까? 예, 이게 피해자분들한테 피해로 돌아갈 수가 그러니까 분양을 받는 사람한테 피해로 돌아갈 수가 있는 네. 게 건설이 늦어지면은 결국엔 사업비가 늘어나는 거고 이자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분양 대금이 올라가서 그게 피해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고 현재 지금 수사기관에서는 이게 특수공갈, 그러니까 공동으로 공갈하면 특수공갈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형법의 특별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3조 사항 3호에 보면 이 공동공갈에 대해서는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를 규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강요죄 혐의도 지금 보고 있는데 강요죄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 이상 가중을 할 수 있다고 복잡하게 기재가 되어 있고 형법상에는 5년 이하 3천만 원 이하 벌금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검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이라도 이 11명이 지금 구성이 돼 있었지 않습니까? 이걸 범죄 단체를 조직한 걸로 본다고 한다면 네. 이건 처벌이 훨씬 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검토가 될지 여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지만 어쨌든 수사기관에서 지금 현재는 폭처법상의 그 공동 공갈, 네. 특수 공갈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온라인 쇼핑들 아마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먹튀 논란이 일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무려 피해액이 70억 원이 넘는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지금 이 온라인 쇼핑몰 중에 그런 쇼핑몰들이 한 번씩 있습니다. 뭐 물건을 굉장히 좀 싸게 판다, 네. 뭐 80%나 싸게 판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가 있는데 그런 업체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광고를 보고 사람들이 들어와서 뭐 예를 들어서 라면 같은 생필품이 뭐 80% 이상 저렴하게 팔겠다. 하지만 그 이유는 뭐 이제 유통기한이 별로 남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 구매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싸니까 한번 사볼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게 금액이 너무 낮은 데다가 그거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유통기한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었던 거죠. 그래서 많이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배송이 한 10% 정도밖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요. 이게 네. 80만 건 정도의 이제 주문이 들어왔는데 배송이 10%밖에 이루어지지가 않았고 그렇다 보니까는 피해액이 70억이 넘었던 거죠. 그래서 70억이 넘는 정도의 사기를 범했고 이게 온라인 쇼핑몰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네. 온라인 쇼핑몰이었기 때문에 근데 실질적으로는 한 명이 다 관리하는 것을 보였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피해자만 80만 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6월부터 피해 신고가 있었거든요. 피해 신고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업무 정지 명령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는 더 많이 속출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이제 신고가 들어오는 겁니다. 환불을 해주지 않아요. 아니면 뭐 굉장히 배송이 안 와요. 이렇게 네. 하는데 이게 이 공정위에서 임시중지명령을 할 수가 있는데 전자상거래법에 규정이 있어요. 32조의 2에 있고 거기 1항에 보면은 요건이 있습니다. 근데 요건이 있는데 그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다고 볼 수가 있는 게 손해가 발생을 뭐 이제 좀 막심한 손해가 발생을 하고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것이 예상될 때가 한 가지가 있고 그리고 이런 조금 속여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가 있었음이 명백한 때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사실 판단을 함에 있어서 명백하다를 임의로 판단했다가는 나중에도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이 판단을 하는 쪽에서는 명백하다라고 하면 판단을 유보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는 실제 이 법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따라서 중지 명령이 이루어졌던 게 2차례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많이 어렵고 요건이 너무 좀 까다롭기 때문에 네. 그런 상황이었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일부는 배송을 해줬다고 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늦지만 배송을 해줬다고 해요. 네. 그렇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이런 중지 명령을 내릴 때 이게 실질적으로 손해가 발생하는 상황인 건지를 좀 파악하기도 어려웠던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이런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이 조금 개정이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경찰 쪽에서도 피해자가 더 많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라면 같은 생필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액이 너무 적거나 하면은 귀찮다 하면서 피해를 신고를 안 할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피해 신고를 하는 게 더 낫겠죠?
이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지금 경찰이 파악하고 있는 거는 사이트상의 이제 결제 내역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네. 수십만 건에 이르는데 그런데 지금 신고를 한 사람은 한 7천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걸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는 그 더 좀 피해액을 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저도 지금 보니까 친한 분이 요 피해를 입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런 사건이 있어라고 얘기했더니 자기도 그거 신청했는데 못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게 몇천 원이었기 때문에 신고를 하기도 애매했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이게 결국에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처벌된다고 내 피해액이 돌아오는 게 아니거든요. 돌아오려면 뭐 형사 보상을 형사 배상 명령을 신청을 해야 되고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재산이 있어야 되는데 재산이 당연히 없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못 받을 가능성이 높으니까는 신고를 안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 때문이라도 신고를 안 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엔 이런 부분은 좀 시스템적으로 이 나라에서 이런 사기가 발생하지 않는 어떤 좀 사전 예방 조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문제가 지금 과거에 비슷한 범행 수법을 한 차례 시정을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또 이렇게 저지른 거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는 처벌 수는 어때요? 예, 이게 지금 이 남성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도 6개 정도 법인을 세우고 네. 여러 가지 이제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어서 똑같은 범행 수법을 하다가 징역 10월을 실형을 살고 나온 걸로 이야기가 되고 있고 지금 누범 기간이라고 해요. 누범 기간이라는 거는 이 실형 기간이 끝나고 나서 3년이 안 됐는데 또 똑같은 범죄를 저질러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겁니다. 근데 지금도 금고 이상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누범 기간이어서 이제 처벌이 가중될 여지가 크고 그리고 이제 이게 금액이 지금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금액이 원래는 5억 이하면 형법상의 이제 처벌 규정에 따라서 사기죄에 의해서 10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인데 이게 특경법상 이제 금액이 크면 5억이 넘어가면 특경법으로 가거든요. 특경법 3조에 따르면 5억에서 50억 미만이면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50억을 넘어가는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기 때문에 이 금액이 상당히 커서 조금 중하게 처벌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